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득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무 협상에서 진전된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과제를 남겼는데요.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제 분야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단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예.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 이게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보인데요.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 두 번째가 바로 경제 부문입니다. 예. 여기서는 6G라든가 또 친환경 산업, 반도체와 같은 그 유망 산업에 대해서 긴밀한 어떤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심 기대한 거는 반도체법, 네. 또 뭐 전기차 관련 미국 내 규제가 좀 해소되느냐 이 네.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자, 원론적인 언급인 것 같은데 네. 좀 기대가 높아서 우리 기업들 좀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이 좀 불안한 감정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우리 한국 산업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현안을 좀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 그것이 아직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다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상견례 중이에요. 그러면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또 부모님들을 양가 부모님들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이러진 않죠. 예. 우리 잘 살아보게 해봅시다라는 대의를 마련하고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또 신랑 신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혼을 이루어 나갈까 예. 고민하듯이 지금 정상회담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좀 안 됐지만 향후에 실무 협상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만 내용이 좀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윈윈이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는데 네. 이게 우리 기업들 생각하는 결이 조금 다른 네.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바이든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예.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예. 보고를 못 받았거나 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예.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의 언급이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자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협상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한국 산업부,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회의를 합니다. 그 안에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요구를 어떻게 좀 관철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상견례는 끝났고요. 예. 예비 신랑 신부가 긴밀하게 이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예.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 독소 조항. 이게 한국에게는 예외 대상이 되게 해주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혹은 예외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유예를 제공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예. 첫 번째가 초과 이익 환수인데요. 이 보조금의 최대 75%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뭐 75%가 아닌 그 밑으로 조정해 준다거나 그리고 반도체 시설 접근 같은 경우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요. 예. 초과 이익 환수의 과정에서도 경영 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면밀하게 달도록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미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공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유예를 해준다는가 이런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미 첫날 넷플릭스가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네, 어제는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 만나서 한국에 투자 요청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총 미국 8개 기업이죠. 예. 59억 달러 정도, 한국 예. 돈으로는 7조 9천억 원 정도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설명을 드려본다면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에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해주겠다. 예. 그리고 6개 기업이 수소 반도체 분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2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해주겠다. 또 코닝 같은 경우도 특수유리 분야죠. 2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해주겠다.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또 그 밖에도 양국 간의 우주 기업의 기술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현안까지 논의된 만큼 예. 미래 산업을 놓고 함께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투자 발표가 계약으로 잘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